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소식이 있었지만 S&P 500은 사상 최대치로 또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 역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 투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가 유효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더 빨라지기 전에 매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7천선에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장 초반에는 불안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즉 트럼프 정부가 제롬 파월 연주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파월 연주의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의 독립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바로 파월 연주의장은 성명을 발표를 했었죠. 자, 일단 이렇게 정치적 압박이 있는데 이러한 압박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죠.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했었어요. 이에 비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 시간 내일 화요일 한국 시간 금일 저녁에 미국 12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 예측치가 2.7%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3% 이하의 낮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PI 지수가 3% 미만이면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번 달 말부터 테슬라 실적을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지금 괜찮을 것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관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은요, 올해 5월 달에 임기를 마감할 예정에 있어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의 의도가 있겠죠. 아마 차기 연주의장을 트럼프가 앉힐 건데 차기 연주의장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연준 위원들에게도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파월 연주의장 강제 수사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금일장은 금융주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주 굉장히 좋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카드 수수료를 10%까지 제한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비자 카드를 비롯한 나머지 금융주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좋지 않았던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는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오라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글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주 애플에서 2026년부터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AI 서비스죠. 시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하면서 애플의 아이폰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구글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테슬라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3일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12월 CPI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는 그렇게 큰 힘을 미치지 못했어요. 고용은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왔었죠. 자, 하지만 미국의 GDP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고용이 줄어들면서 GDP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I가 도입이 되면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역시나 금리가 될 수 있겠고 이 금리를 결정지을 만한 게 바로 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2%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는 그러하지 못했죠. 물론 테슬라 주가 역시 작년 연말에 498불대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60불대에서 470불대의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올해 500불을 한번 넘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최근 주가 하락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죠. 첫 번째는
4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경쟁자들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 선언은 굉장히 두려운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전문가들 역시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가 물러나고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앤드류 포코코라는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레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FSD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데이터와 규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에 900만 대 차량이 있고 7개 국가에 FSD를 내놓고 있죠. 이러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20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모와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알파마요 즉 이 마요네즈 마늘하는 모자릅니다. 다른 소스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뭐 샐러드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마요네즈만으로 부족하듯이 알파마요만으로는 모자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마저 합성 데이터 즉 가상현실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요. 비디오 정보만으로는 모자릅니다. 하지만 실제 FSD가 가동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는 비전으로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로 경사 날씨 그리고 중력 관성, 높낮이, 가속도,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즉 리얼월드 데이터, 즉 실주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알파마요가 이러한 리얼월드 데이터까지 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 주행 데이터로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도 그리고요, 엄청난 규모의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포코코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수년 앞서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엔비디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쟁자들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지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망 사고라도 나버리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100억 마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처럼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풀린 것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게 약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중국에 완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나왔어요. 이번 달 22일부터 중국에 완전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달에 약 한 10만원 정도 내면 구독도 할 수 있는 구독 모델도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1월 28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오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소문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테슬라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이버캡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사이버캡이 윈터 테스트를 받으려고 버팔로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들린다라든지 유명한 식당을 들리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사이버캡이 이 오스틴시에서 유명한 테리 블랙스 바비큐 식당에서 목격이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로보택시 도입을 앞두고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를 목격하신 분들이 자율주행으로 운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사이버캡 내부에 21인치 대형 화면도 확인을 했어요. 현재 일반 모델 Y, 모델 3
현재는 15에서 16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 있는데 21인치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이버캡 2인승으로서 핸들과 페달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니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화 감상 등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이버캡의 론칭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자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이죠. 톰리가 테슬라 주식을 최근 400만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톰리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연방정부 역시 사이버캡 같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미 전역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바로 한국 시간 내일이 되겠습니다.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에 있는데요. 하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 상원 의원 3명을 기가 텍사스 공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사이버캡 생산 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캡의 도가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4월 달부터 이 사이버캡이 쏟아질 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위원들이, 자, 이 차에는 페달도 없고 스티어링 휠도 없고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들이 상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죠. 제발 6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내일 마련된 이 초당적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아내면서 바로 실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4월부터 쏟아지고 법안까지 상반기 내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사이버캡을 미국 이 북중미 월드컵 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톰리가 테슬라 주식을 400만 달러어치나 매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올해도 한 460불대 이상에서는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당연히 460불을 넘어서 500불대 이상에서도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에는 옵티머스도 한 몫을 할 건데 1분기에 벌써 3세대 옵티머스를 일단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손이 달라요. 굉장히 사람과 같은 손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낳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중반에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정도 확률로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사람들을 모집할 때조차 probably gonna die, 우리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정말 small chance,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비전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합류를 했고, 자, 이제는 이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기술을 몇십 호 진보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더 좋아하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워낙 커서 테슬라 투자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아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투자, 희망이 넘치는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